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새로운 기술이나 모바일 앱을 처음 딱 접했을 때 완전히 압도당했던 적 있으신가요? 저도 최근에 새로운 금융 앱 깔았다가 한참을 헤맸습니다. 맞아요. 기술에 꽤 익숙하다고 자부하는 분들도 그 완전히 새로운 인터페이스 앞에서는 일종의 인지적 과부하를 겪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화면에 버튼은 너무 많고 뭘 눌러야 할지 막막해지는 그 순간이 있죠. 네. 그런데 만약 그 막막함이 여러분의 일상생활, 그러니까 생필품 구매나 심지어 신체적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과정 곳곳에 완전히 깔려 있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그건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삶의 질이 수직으로 추락하는 문제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농촌에 거주하시는 70대 노부부와 그분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돕는 마을의 해결사, 일명 마중물쌤의 따뜻하고 유쾌한 6가지 에피소드가 담긴 텍스트 기록입니다. 이 자료 저도 참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이번 시간 우리의 미션은 이 에피소드들이 단순한 온라인 쇼핑 성공기를 넘어서 어떻게 노년층에게 주체성, 자존감,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방식을 되찾아 주었는지 깊이 분석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단순히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다가오는 음력 5월 8일이 할아버지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선물을 준비하시려고 했는데 첫 번째 선물이 셔츠였습니다. 그 손주 돌잔치에 입고 가시려던 셔츠 말이죠. 네, 할아버지는 큰아들네 손주 돌잔치에 입고 갈 아주 세련된 체크무늬 린넨 셔츠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시골 읍내 전방에는 온통 화려한 등산복뿐이었던 겁니다. 시골 상권이 많이 쇠퇴하다 보니 선택지가 아예 없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두 번째 선물은 라디오였는데 할아버지가 밭일하실 때 듣던 20년 된 낡은 라디오가 고장이 나서 지지직 소리만 났거든요. 산속에서도 크게 잘 들리는 새 라디오가 필요하셨는데 구할 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부분은 이 노년층의 고립이 결코 돈이 없거나 구매 욕구가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욕구는 아주 확실하셨죠. 세련된 셔츠와 성능 좋은 라디오. 맞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신사나 쿠팡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그 접근성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거리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앱을 열고 결제하는 그 과정 자체가 거대한 장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해결사 마중물쌤이 등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중물쌤의 활약이 진짜 멋진 게 단순히 물건을 대신 사준 게 아니에요. 네, 돋보기를 닦아드리는 장면부터 인상 깊었죠. 맞아요. 할머니 돋보기를 직접 닦아드리면서 앱에서 모델 사진 보는 법, 사이즈표 읽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그리고 라디오 고를 때도 쿠팡 앱에서 어른들이 쓰기 편해요 같은 상품평을 직접 읽게 해주셨어요. 게다가 편의점 택배로 수령하는 방법까지 싹 다 안내를 해드렸죠. 상품평을 직접 읽게 한 게 심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고령층의 온라인 쇼핑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사기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남긴 리뷰를 확인하면서 그 불신이 신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결제까지 하실 수 있었던 거군요. 그 결과가 진짜 유쾌합니다. 할아버지가 그 린넨 셔츠를 입고 나 장가 갈 때보다 더 멋져 보라고 작정했구먼 하시면서 읍내에서 인생 내 것까지 찍으셨대요. 하하, 인생 내 것이요. 정말 완벽한 회복이네요. 네, 그리고 그 효도 라디오, 트로트가 무려 2,000곡이나 들어있는 USB 라디오 덕분에 이명웅 노래가 텃밭에 저롱저롱 울려 뻗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농작물도 춤추면 자라겠어 라고 농담을 할 정도였대요. 덤으로 스마트폰 유튜브 뮤직 사용법까지 섭렵하셨고요. 이 에피소드를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적 관점으로 해석해보면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라디오는 고독하고 힘든 농사일의 훌륭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요. 네? 셔츠는 평생을 흙 묻은 옷을 입고 농부로만 사셨던 분의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던 신사로서의 자아를 끌어낸 아주 중요한 매개체인 겁니다. 신사로서의 자아. 와, 그 표현 정말 좋네요. 잃어버린 취향과 자존감을 되찾으신 거니까요. 자, 그럼 분위기를 좀 전환해서 다음은 좀 더 장비빨이 필요한 기술적인 선물 2가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비빨이라면 농기계 쪽인가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할아버지의 위시리스트가 상당히 하이테크였다는 겁니다. 바로 드론과 스마트 농약 살포기였어요.
오, 드론은 정말 예상 밖의 아이템인데요. 그쵸. 할아버지가 유튜브를 보시다가 저 멀리 논둑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드론에 꽂히신 거예요. 그리고 20kg이 넘는 그 무거운 수동 살포기 대신에 이웃집 김씨 영감이 메고 다니는 충전식 자동 살포기를 내심 엄청 부러워하셨던 상황입니다. 20kg이면 젊은 사람들도 짊어지기 힘든 무게입니다. 맞아요. 처음엔 할머니가 드론을 보고 날아다니는 파리 같은 장난감을 어디다 쓰냐고 핀잔을 주셨다는 일화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걸 좀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 보면 흔히들 정밀 농업이나 첨단 기술은 대기업의 대규모 농장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스마트팜 같은 거요. 네. 하지만 사실 이런 기술은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고령의 영세 농부들에게 훨씬 더 절실합니다. 고된 노동으로부터 물리적 신체를 보존해주는 그야말로 필수적인 생존 도구로 작용하는 거죠. 생존 도구, 맞습니다. 그래서 마중물쌤이 맞춤형 컨설팅에 들어갑니다. DJI 공식 스토어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알아서 돌아오는 입문용 드론을 딱 찾아내고요. 그리고 초경량 리튬 배터리가 들어간 살포기까지 완벽하게 검색해냅니다. 검색 능력도 대단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학습의 순간이 등장하죠. 네, 제가 가장 감탄했던 부분인데요. 할머니가 결제 앱에서 생체 인증, 그러니까 지문 인식을 처음 배우시고는 내 손가락이 열쇠네? 라고 엄청 놀라시거든요. 그 손가락이 열쇠네라는 깨달음이 진짜 엄청난 겁니다. 비밀번호를 외워야 한다는 그 인지적 부담감을 생체 인식이 완전히 없애주니까요. 맞아요. 그 덕분에 할머니가 카카오톡 나에게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서 직접 지문으로 주문하는 법까지 성공적으로 배우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동네 잔치가 열렸겠는데요. 빙고! 생신날 마당에서 화려한 드론 에어쇼가 펼쳐졌고요. 할아버지는 펌프질도 없이 약대를 쏘시면서 거의 텃밭의 터미네이터라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야, 내년엔 드론으로 약 치는 거 가르쳐줘! 라고 아주 신나게 외치셨대요. 이 장면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스마트폰으로 비행 제어 앱을 다루고 또 결제 완료 화면을 보면서 마중물쌤이 이게 할머니가 부은 사랑의 마중물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 대사 참 따뜻했죠. 이 지점을 통해 우리는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노부부가 서로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돌보는 능동적인 사랑의 행위로 승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행위. 진짜 낭만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돌봄이나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일상의 안전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지키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전이라면 아까 살포기보다 좀 더 직결되는 문제겠군요. 네, 할아버지의 이동수단인 낡은 경운기, 그리고 손 안마기 에피소드인데요. 할아버지가 밤눈이 어두워지셔서 야간에 경운기 운전하시는 게 너무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조명이 거의 안 보였거든요. 시골 국도에서 조명 없는 경운기에는 진짜 위험천만하죠. 게다가 평생 농사일로 손마디가 나무 껍질처럼 굳어버리셨어요. TV 광고에 나오는 공기압 손 안마기를 물끄러미 보시면서도 에휴, 늙으면 다 아픈 거지 뭐 하시면서 무뚝뚝하게 속마음을 숨기고 계셨던 겁니다. 아, 이게 전형적인 고령층 특유의 심리입니다. 어떤 심리인가요? 복잡한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인터넷에는 가짜가 많다는 막연한 불신 때문에 꼭 필요한 안전이나 건강의 욕구마저 스스로 억눌러버리는 현상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그냥 포기해버리는 학습된 무기력이죠. 학습된 무기력. 참 마음이 아픈 단어네요. 하지만 우리의 마중물쌤이 이 거대한 장벽을 또 기가 막히게 허물어버립니다. 이번엔 어떤 방식을 썼나요? 111번가 앱에 들어가서 어르신 전용 모드, 즉 큰 글씨 보드를 활성화했어요. 그걸로 자석으로 척 붙이기만 하면 태양광 자동 충전 경고등을 찾아냈고요. 스마트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무선 후방 카메라까지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UI를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게 완전히 단순화시킨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안마기는 다나와나 에누리 같은 가족 비교 사이트를 켜서 성능이랑 평점을 같이 비교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네이버 페이로 간편 결제하는 것까지 도와드렸어요. 스스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돌려드린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있는 일화가 할머니가 배송 조회를 하시면서 내 옷장에 숨겨둔 비상금이 지금 기계가 되어서 오고 있네 라고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엄청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디지털 거래가 현실의 물건으로 다가오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기술에 대한 통제감을 느끼신 겁니다. 통제감,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밤길을 환하게 비추면서 달리게 된 할아버지는 야, 내 경운기가 동네에서 가장 비싼 세단이 됐구만 하면서 엄청 자랑스러워 하셨고요. 세단이요? 그 강력한 공기압 손 안마기를 쓰시고는 어우 시원타 이거 물건이네 하면서 광대가 승천하셨대요. 그때 할머니가 옆에서 내가 직접 산 거요 무시하지 마소 하면서 귀엽게 티격태격하시는 모습이 그려져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정리해보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게 단지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선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확장이 될까요? 고령층의 존엄성과 자부심, 그리고 실제적인 생명과 안전을 방어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생존 인프라와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생존 인프라 정말 공감되는 분석입니다. 자, 이제 이 따뜻한 이야기의 결론으로 가볼 텐데요. 그 생신날밤 해질녘 시골 마당 평상에 세 사람이 모여 앉은 풍경이 묘사됩니다. 상상만 해도 아주 평화로운 저녁이네요. 네, 그때 할아버지가 마중물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처음엔 스마트폰이 무슨 폭탄 같은 무서운 기계인 줄 알았는데 쌤이 부어준 마중물 한 바가리 덕분에 우리 마당에 전 세계가 다 들어왔다고요. 와, 마당에 전 세계가 들어왔다. 시인이 따로 없으시네요. 정말 감동적이죠. 할머니 역시 이제 선물 사려고 그 먼 읍내 장날까지 목 빠지게 안 기다려도 된다고 너무 좋아하셨고요. 그 이후로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날씨 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할머니는 유튜브 요리 채널로 영양 만점 보양식을 준비하시는 완전히 변화된 일상을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일상의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으신 거네요. 그럼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마중물쌤이 준 진짜 선물이 뭐였을까요? 드론이나 안마기 같은 물건 자체는 아니었겠죠? 맞습니다. 진짜 선물은 물건이나 단순한 주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자식이나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독립성이었죠. 아, 독립성. 옛날 펌프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붓는 적은 양의 물, 그 마중물처럼 약간의 올바른 디지털 교육과 개입이 노년의 삶에 얼마나 거대한 주체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마중물의 기적이네요, 정말. 여러분,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주위의 어르신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우리는 답답하다는 이유로 어르신들을 위해 모든 것을 그저 대신 처리해주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경우가 꽤 많죠. 대신 결제해주고 대신 예매해주고.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와 자신감을 빼앗고 있는 건 아닐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훌륭한 마중물쌤이 되어주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 자료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 논의를 한 차원 더 확장시키는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도발적인 화두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잡한 앱과 화면을 극복해내는 노부부의 아름다운 과정을 봤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떨까요? 인공지능, 즉 AI와 음성 인식 기술이 사람과 대화하듯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사줘 하면 알아서 사주는 시대죠. 그렇다면 복잡하게 화면을 터치할 필요가 없어지니 이러한 디지털 격차는 자연스럽게 짠 하고 소멸하게 될까요? 겉보기에는 다 말로 하니까 장벽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바로 그게 함정일 수 있습니다. 초기 디지털 시대의 기초적인 논리 구조, 예를 들어 앱을 설치하고 계정을 연동하고 리뷰를 비교해서 선택하는 그 과정을 학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과연 AI가 마냥 친절하게만 할까요? 아, 그러니까 AI가 알아서 해주긴 하는데 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게 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기술이 인간의 얼굴을 하고 친절하게 다가올수록 역설적으로 그 기술의 뒷면, 즉 블랙박스를 이해하는 자와 그저 주어지는 대로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자의 격차는 더 치명적으로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AI는 보이지 않는 훨씬 더 높고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진짜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기술이 쉬워진다고 해서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더 절실해진다는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중물쌤은 했던 것처럼 논리 구조를 이해시키는 교육이 앞으로 더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방금 전문가님이 던져주신 그 질문, 저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도 스스로 깊이 고민해봐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탐구해본 이 마중물의 기적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미래에도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따뜻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